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와 QGIS, 스케치업을 이용한 콘타 만들기에 대한 걸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도움이 되실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저보다 더 잘 만드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더 응용하셔서 더 좋은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정보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가지고요. 국토정보 맵에서 통합 지도 검색이라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로그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잡아 주시거나 지도로 찾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무데나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간편 지도 검색 부분에 보시면은 인덱스에 5000분의 1 정도로 영역을 보고 나서 이때 5000 부분에서 영역을 클릭해주고 사각형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수치지도 부분에 DXF 파일과 SHP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5000분의 1을 클릭해 주시고 닫고 SHP 파일을 하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날짜 적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체킹을 해주시고 동의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내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신청한 자료가 1번, 2번에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DXF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운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료 선택을 누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선 레이어들을 클릭하시고 다운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도로, 건물, 지형, 그 다음에 수계 정도까지, 물 부분까지 해서 신청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제가 계속 써보니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답변이 와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주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꽤 느리더라고요.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기다려야 이 자료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을 다운받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3, 4번으로 작업을 했던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작업을 압축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연속 수치지도라는 부분으로 쭉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SHP 파일들을 사용할 건데요. 사용을 하려면은 QGIS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QGIS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이트에다가 설치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설치만 하시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이 되니까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상태의 폴더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영상에 제가 이제 강의 부분에 이제 노하우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 CAD 작업까지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2018 부분까지 들어가셨으면은 쭉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폴더가 그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폴더가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HP 파일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에 관련된 것들이 도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건물, E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 쪽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고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쓸 거는 A000 도로에 대한 선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선, 그리고 물에 대한 선들을 이제 보시면은 200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천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호수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웅덩이 같은, 아니면 호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001을 이렇게 받으시면 등고선까지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DXF 파일로 넘겨 드릴 건데, 여기서 DX 파일로 넘기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등고선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뽑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B001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NMLY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물 층수를 나타내는 정보값이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낼 폴더를 정하겠습니다. 지금 캐드 작업 그냥 폴더 안에다 넣어놓겠습니다. 건물, 도로, 그 다음에 하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만질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use layer 같은 맨 윗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내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캐드를 열어서 자, 건물 도로 하천에 대한 DXF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게 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레이어가 검정색 선이어서 그러는 건데요. 컨트롤 A를 누르셔서 이렇게 레이어를 빨간 색깔로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선에 대한 정보값도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셨으면은 이제부터는 간단한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몇 층짜리 건물인지 레이어가 다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A00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가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CAD 시간 첫 번째 알려드렸던 영상 중에 SR이라는 명령어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관련된 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SR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블록을 해가지고 도로라고 해서 블럭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호수랑 하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한 번에 잡아서 블럭 해주시고 하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블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깔이 헷갈리니까 A001 도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나머지에 대한 이제 하천 부분들은 150번 정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해도 건물과 도로와 물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스케치업으로 넘기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1을 누르셔가지고 신속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레이어, 도면층을 해가지고 1층을 SR처럼 잡아주시고 블럭 해주시고 1층. 자,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작업이 다 끝나고 블럭 작업까지 마치셨으면은 등고선을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QGIS에서 다시 한번 DXF 파일 보내기를 하셔서 F001에 해당하는 등고선 빼고는 나머지는 체크를 푸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CONT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등고선의 높이 값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단점이라고 하는 게 그 등고선 같은 경우에 높이 값이 지정되지가 않아서 그냥 레이어로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고도 값을 주게 되거든요. 혹시나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레이어로 바꿔서 고도 값을 일일이 바꿔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작업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뭐 속도에는 지장이 없긴 한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등고선으로 저장을 해서 CAD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를 열고 다시 하나를 열어서 등고선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또 안 보이는데 컨트롤 A를 누르시고 바이 레이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 레이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등고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고도값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3D로 보시면은 고도값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고도값을 주게 되는데, 레이어가 높이값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컨트롤 1을 눌러서 SR을 하고, 여기 보시면 고도값이 있어요. 엘리베이션이라고도 뜰 텐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 높이만큼 245만큼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셨으면 초록 색깔로 바꿔주시고,
SR 해서 240, 또 초록 색깔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등고선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수치 지형도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DXF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영역의 안에 있는 등고선인데, 등고선이 이제 요거는 Z값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서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잘라서 써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파일의 등고선과 이 쉐입 파일의 등고선은 미묘하게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면은 DXF 파일에서 그냥 가져와서 등고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여기서는 등고가 다 따지는데, 그 파일에서는 뭐 등고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막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쓰는 등고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이 방법이 가장 오히려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셨으면 색깔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놓고요. 이거는 색깔을 자, 같은 레이어로 다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고라고 바꿔주시고요. LA에서 등고에 대한 색깔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고 색깔은 뭐 약간 짙은 고동색 같은 걸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건물도로 하천에 있는 도면으로 넘길 건데, 자 보시면은 B 블럭을 하셔서 등고라는 블럭 이름을 먼저 주시고 객체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먼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블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등고를 컨트롤 X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편집 부분에 원래 좌표로 붙여넣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로 붙여놓으면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걸로 이제 스케치업을 만들 수 있는 캐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업을 보내기 전에 지금 도면의 상태가 밀리미터로 단위를 쓰기에는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5.5 도로인데 5500mm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1000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배 이렇게 키우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IS랑 CAD를 이용해서 스케치업으로 보내기 전에 콘타 준비를 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저도 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일일이 그 건물 높이들을 로드뷰나 그런 걸로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학생들이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이걸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업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